오늘 제가 시승할 모델은 렉서스 NX450H 플러스 모델입니다.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렉서스에서 최초로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키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렉서스 ES랑 똑같고 한번 열어볼까요? 열면 이렇게 주간 전조등이 딱 하고 나오게 되죠. 후면부도 잠깐 볼까요? 잠시 후에 야외에서 자세히 외관을 보여드릴 거긴 한데 후면부도 아주 멋집니다. 그러면 직접 타서 자세한 시승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어를 여는 방식이 되게 특이한데 또 렉서스 최초로 이 렛치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약간 반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인테리어도 아주 놀라울 정도로 멋지고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렉서스 NX450H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 거는 버튼은 이 가운데 쪽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딱 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엄청나게 큰 14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입니다. 렉서스에서 이렇게 큰 화면을 가진 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커다란 그런 화면을 보여주고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도 자세히 한번 주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렉서스 NX450H 모델을 타고 도로로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승 차량은 렉서스 판교 전시장 황승진 대리님께서 차량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승기를 보고 렉서스 NX 모델에 관심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황승진 대리님께 연락해 보시면 잘해주기로 하셨으니까요.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렉서스 NX450H는 어떤 모델인지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서스는 사실 하이브리드의 명가입니다. 하이브리드 맛집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의 추천으로 4년 전에 렉서스 ES300H 모델을 출고하셔서 현재 20만 킬로를 넘기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장고장 한 번 없이 아주 만족하면서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렉서스는 이렇듯 풀 하이브리드 방식,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풀 하이브리드 방식을 고수해 오던 브랜드였어요. 그런데 이번 이 NX라는 모델을 통해서 최초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풀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짧게 한 2분 내외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풀 하이브리드 방식은 렉서스나 현대 기아 자동차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볼보라든지 독일 브랜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48V 배터리를 하나 더 얹어서 출력 보조를 해주는 게 메인입니다. 대신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로만 주행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450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같이 씁니다. 디젤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대부분 다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같이 쓰게 되는데 배터리가 탑재됨으로 인해서 순수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과 전기차 과도기에 있는 딱 그 중간에 있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기로만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렉서스 NX450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순수 전기로만 56km 주행 가능하게끔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량을 받았을 때 100% 충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랬을 때 62km 주행하다라고 트립 컴퓨터 상에 나왔었고, 좀 더 전비 주행을 하게 되면 80km 정도는 순수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증거리는 56km지만 실제로 주행 가능한 건 그것보다 조금 더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도 그렇잖아요. 전기차도 417km로 인증을 받았어도 주행 상황에 따라서 480km, 500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렉서스는 ES로 대표되는 브랜드입니다. 렉서스 ES라는 세단, 하이브리드 세단으로 대표되는 모델인데, 이제 ES300H, H가 붙으면 풀 하이브리드 방식이고요. 그 뒤에 플러스가 붙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국내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RX 같은 경우에도 뒤에 플러스가 붙으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NX에 이어서 곧 출시될 RX 같은 경우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방식이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기대가 컸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도 ES300H를 타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ES300H랑
NX450H 플러스랑도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벤츠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세그먼트는 다르지만 뭐 E클래스랑 GLC랑 또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적으로 비슷해요. ES300H랑 NX450H랑 가격적으로 비슷합니다. 렉서스 NX450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국내 판매하고 있어요. 프리미엄과 F 스포츠 트림인데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건 기본 트림,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뭐 기본 트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옵션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스포츠성이 가미된 게 F 스포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벤츠의 AMG 라인, BMW M 스포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 같은 경우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프리미엄은 7,380만 원이고 F 스포츠는 8,0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7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700만 원 가격 차이는 어떤 옵션 차이가 있냐면 일단 외관 디자인이 조금 다릅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F 스포츠 트림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와이드하고 과격한 범퍼가 들어가게 되고 휠이 프리미엄은 18인치인데 F 스포츠는 20인치 휠이 들어가게 되고 디자인도 물론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뭐 휠 사이즈에 따라서 효율도 달라지게 되고 승차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프리미엄에 적용된 18인치 휠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F 스포츠에만 들어가고 퍼포먼스 댐퍼가 또 F 스포츠에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프리미엄 모델 탔을 때 승차감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아마 F 스포츠를 가게 되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하드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프리미엄만 하더라도 승차감이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렉서스라는 그 브랜드의 승차감을 봤을 때는 F 스포츠를 아직 타보지 않았지만 그 스펙적으로 재원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프리미엄만 하더라도 나긋나긋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누려볼 수가 있어요. 제가 승차감 부분은 ES300H랑 비교해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모드를 지원해요. 뭐 에코, 컴포트, 노멀 이 드라이브 모드도 3가지가 있지만 그 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 특징을 갖고 4가지 모드를 지원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EV 모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 오토가 있고 그 다음에 차지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모드를 지원하는데 EV 모드는 순수 전기로만 가는 겁니다. 이 차량에는 18.1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56km 정도 전기로만 주행 가능한데 지금도 순수 전기로 46km 정도 주행 가능하고 보통 이 시내 주행에서 지금 계속 제가 EV로만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시내에서는 전기 모터로만 주행을 합니다. 배터리가 충분히 있다면, 충전량이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웬만한 상황에서 내가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상황에서 다 전기로만 가요. 그래서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시속 135km까지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슬쩍 가속을 해보면 웬만한 전기차 같은 그런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이 응답성이 느리다거나 좀 답답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되려 전기 모터만 쓰기 때문에 가속력은 훨씬 더 빠른 편이에요. 하이브리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뭐 전기 모터를 쓰거나 엔진을 쓰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인상적인 건 차지 모드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차지 모드는 이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이 계기판에 차지라고 뜨게 되는데, 차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행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0%까지 배터리가 충전되진 않고 80% 정도까지 충전이 되게 됩니다. 100%까지 충전하려면 직접 완속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주행을 하면서 충전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타 브랜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차지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렉서스 NX450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지 모드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행하면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지 모드를 쓰면 웬만하면 가솔린 엔진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RPM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EV 모드보다는 조금 더 소음이 들리긴 하는데 이 가솔린 엔진만 쓰더라도 굉장히 정숙합니다. 사실 이 차는 세단도 아니고 막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SUV도 아니에요. 그냥 렉서스 SUV인데 그럼에도 뭐 소음이라든지 진동 억제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을 크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수입 차량들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고, 뭐 국산차로 말씀을 드리면 투싼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싼이랑 거의 비슷해요, 크기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혼자 타기에는 정말로 넉넉하고 충분하고요. 뒷좌석도 제가 다음 리뷰로 공간 리뷰 전달드릴 예정인데 제 키가 178이거든요 178 성인 남자가 타더라도 헤드룸도 넉넉하고 레그룸도 넉넉한 편입니다. 이 차량은 전륜구동 기반의 4륜구동 SUV 모델입니다. 근데 4륜구동이 특이한 게 이 뒤에도 모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로 뒷바퀴를 굴리는 그런 4륜구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시 또 4륜구동이기 때문에 4륜구동 선호하시잖아요. 보통 40대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4륜구동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4륜구동을 지원한다 라는 게 매력적인 부분이죠. 렉서스 ES300H는 전륜구동 모델만 있기 때문에 4륜구동 SUV 하이브리드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NX40H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렉서스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처음으로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일단 놀라운 부분은 이 인테리어가 주는 느낌입니다. 사실 렉서스 하면 올드하다, 좀 클래식하다, 뭐 좋게 말하면 클래식한 건데 좀 나쁘게 말하면 너무 캐캐묵은 디자인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ES300H도 그래요.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되긴 했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뭐 이 화면이 조금 더 앞으로 다가왔고 뭐 터치가 지원되고 그런 부분 말고는 거의 바뀌지 않았거든요, 레이아웃 자체는. 그런데 이 NX를 딱 타보니까 와, 렉서스가 이렇게 좋아졌나? 렉서스가 완전 하이테크해졌네 라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 느낌이 드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이 14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화면은 웬만한 국산차보다 훨씬 더 크고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살짝 운전석 쪽으로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기에도 훨씬 더 편합니다. 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ES300H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4인치 화면 자체가 주는 그 존재감이랄까요? 그런 하이테크함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또 다행스러운 거는 모든 기능을 이 터치 스크린 안으로 넣진 않았습니다. 뭐 볼륨 조절이라든지 온도 제어 이런 부분, 비상등 이런 건 다 아날로그 버튼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인 부분은 ES300H를 타면서도 느낀 부분인데, 이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버튼 하나하나를 만들 때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웬만하면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잘 안 만들고 이런 버튼들을 마감할 때 신경을 정말로 많이 썼다. 그리고 이렇게 돌릴 때 느낌이 진짜로 좋습니다. 이거는 렉서스 타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만졌을 때 감촉이라든지 돌릴 때 느낌, 이런 부분을 최대한 기분 좋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잘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이질감 부분에서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전기 모터로 가다가 엔진이 켜졌을 때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타보면 이 계기판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 언제 엔진이 켜졌지? 언제 전기로 넘어갔지? 싶을 정도로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완전히 느껴졌거든요. 그냥 엑셀만 쭉 밟더라도 엔진이 켜졌구나, 엔진이 꺼졌구나, 이런 게 느껴졌는데, 지금 이 NX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고, 사실 요즘 나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타보시면 이질감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핸들 뒤에는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EV 모드에서 이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근데 제가 EV 모드에서 이걸 해봤는데 그냥 이 기어 단수가 바뀌게끔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 감도까지는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옵션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 열선 핸들, 반자율 주행 포함해서 뭐 사각지대 어시스트,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 후석 승객 알린, 그리고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니고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 모델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F 스포트로 가야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F 스포트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카메라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서라운드 카메라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사실 렉서스 ES300H만 하더라도 후방 카메라 화질, 서라운드 카메라 화질이 별로 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라운드 카메라 화질도 좋아진 편이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내비로는 아틀란 내비인 것 같아요. 아틀란 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비를 쓰셔도 되지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셔서 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렉서스 NX 모델을 시승하기 전에 가장 궁금했던 게 이 반자율 주행 능력입니다. 사실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 주행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못 느꼈습니다. 네, NX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핸들 오른쪽에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로 흐름에 맞게끔 세팅해 놓고, 앞차와 차간 거리는 2단계로 설정해 놓고 렉서스 NX에게 운전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곡률이 있는 코너였는데 이런 부분도 잘 잡았고, 지금 앞에 차가 껴들었어요. G80이 갑자기 껴들었는데 그것도 인식을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여줬습니다. 또 신기하게 바로 앞에 렉서스 NX가 있네요. 네, 핸들 안 잡으니까 잡으라고 이렇게 경고가 떴고,
계기판에 떴어요. 그리고 속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계속 맡겨볼게요. 속도는 지금 80km로 세팅해놨고 앞차와 차간거리는 2단계로 맡겨놨습니다. 속도를 좀 더 올려볼까요? 네, 한 칸씩 올리면 1km씩 올라가고 쭉 누르면 이제 10km 단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확실히 ES300H보다는 반자율 주행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집에서 타고 있는 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긴 하지만 그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든지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반자율 주행을 구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국산차 아니면 뭐 독일차, 독일 브랜드들이랑 비교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반자율 주행 능력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끼어드는 차량도 인식을 잘했고 끼어들었다가 빠져나가는 차량이 생겼을 때 앞차와 차간거리도 스무스하게 늘리고 줄이고. 한번 터치 해볼까요? 터치. 이거는 압력을 이렇게 줘야 되네요. 터치는 아닙니다. 그립 감지 시스템은 아니고 잡아서 살짝 흔들어 줘야, 압력을 줘야만 또 연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반자율 주행은 네,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능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도움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EV 모드로 바꿔보고 가속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기로만 가는 EV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덕길이거든요. 언덕길에서 한번 쭉 가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무게가 좀 늘잖아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반 풀 하이브리드라든지 순수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무게가 무거워지는데 이 정도인데 가속이 좀 거뜬한데? 코너링도 상당합니다. 이 정도면은 가속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꽤 빠른 속도에서 코너를 돌아 나갔는데 아주 안정적이에요. 와, 이 정도면 거의 전기차인데? 가속력이 거의 전기차 못지않은 그런 가속력입니다. 와, 고속주행 안정성도 엄청 좋네요. 차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EV 모드는 시속 135km까지는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한 고속도로도 사실 130km 넘기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도 순수 전기로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속도를 많이 내는 구간을 쭉 전기로만 가다 보면 좀 빨리 다를 거예요. 전기가. 이런 전기는 보통 시내 주행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고속주행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기로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행거리가 좀 빨리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오토로 바꿀게요. 오토로 하면 이제 알아서 모터와 가솔린 엔진을 이 차가 능동적으로 스마트하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편하게 쓰시려면 오토 모드로 놓고 주행하시면 돼요. 그럼 이 차가 알아서 필요할 때 전기, 필요할 때 가솔린 엔진 이렇게 깨워가지고 주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또 탈 수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렉서스 NX40H 플러스의 공인연비는 14에서 15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공인연비라는 게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EV 모드로만 주행해서 가면 사실 아예 휘발유를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전기차가 되는 거고,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복합연비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왕복 60km 정도 되거든요. 출퇴근 거리가 편도 30km 정도 되는데, 그랬을 때 완전히 풀 충전하고 주행을 하면 거의 휘발유를 안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기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급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엑셀을 쭉 밟으면 그때는 이제 가솔린 엔진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우웅 소리가 나죠. 이 차량의 총 시스템 출력은 307마력 정도 됩니다. 300마력이 넘는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엑셀을 밟으면 300마력이 넘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답답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방금 가속 성능 보셨죠? 쭉 밟으면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300마력이 넘기 때문에 출력적으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이 여기 있어요. 되게 특이한 위치에 있죠. 근데 돌리기에는 상당히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에코로 한번 바꿔볼까요? 에코로 바꾸면 확실히 엑셀 이 반응이 둔감해집니다. 아까의 한 40% 밟아도 잘 안 나가는데
확실히 효율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노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푸시하면 노멀로 바뀝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죠. 스포츠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스포츠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계기판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고 스포츠로 바꿔도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웬만한 브랜드, 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가솔린을 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EV 모드가 잘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데 NX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는데도 속도가 낮을 때, 지금 속도도 60km 정도거든요. 그렇게 낮은 속도도 아닌데 EV 모드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웬만하면 EV 모드를 사용하게끔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레벨이 충분히 있다면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지금 인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방지턱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25로 방지턱 넘고 한 번 더 넘어올게요. 29. 방지턱 넘을 때 느낌은 아주 그냥 편안합니다. 대신에 좀 차가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F 스포츠로 가면 요게 조금 보완될 것 같긴 합니다. F 스포츠는 이제 퍼포먼스 댐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가 좀 요동치는 걸 좀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뒷바퀴가 넘어갈 때, 앞바퀴 넘어갈 땐 괜찮거든요. 근데 뒷바퀴 넘어갈 때 지금 이 블랙박스가 충격 감지를 할 정도잖아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29, 30으로 이렇게 뒷바퀴 넘어갈 때 조금 많이 이렇게 움직인다, 앞뒤로 많이 움직인다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 번 더 넘어보겠습니다. 지금 30km, 33km. 네, 부드러워요. 기본적으로 부드러운데 조금 앞바퀴는 괜찮은데 뒤에 탔을 때 좀 뒤에 승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잡아주기 위해서는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퍼포먼스 댐퍼가 들어간 F 스포츠를 타보면 이런 부분이 조금 잡힐 것 같긴 해요. 왠지 F 스포츠를 타면 조금 더 제 스타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는 18인치 휠이고 F 스포츠는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휠 사이즈에 따라서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승차감은 괜찮은 편인데, 승차감을 EX300H랑 비교해보면 EX300H가 좀 더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차는 SUV고 그 차는 세단이기 때문에 SUV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뭐 세단보다 승차감이 좋기란 어렵기 때문에 승차감이 난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ES300H를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ES300H를 타는 입장에서 NX40H 플러스와 비교를 해본다면 먼저 NX40H 플러스만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사륜구동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순수 전기로만 뭐 60km 정도, 뭐 좀 더 주행하면 8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제 생각에 이 두 가지가 가장 렉서스 EX300H와 비교했을 때 이 NX40H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려막길에서는 브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브레이크 내가 여기서 딱 원할 때 밟으면 완전히 즉각적으로 브레이크가 들어오진 않아요. 응답성이 내가 딱 밟는다고 팍 꽂히는 건 아니고 조금 느슨하고 되게 긴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브레이크 응답성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은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쭉 밟았을 때 탑승객들은 만족할 만한 그런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확 앞으로 쏠리진 않아요. 내가 브레이크 담력을 좀 끝까지 쭉 밟더라도 확 이렇게 몸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편안한 세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대신에 조금 급브레이크 상황에서는 완전 확 밟거나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많이 두고 브레이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랑 스펙이 비슷한 게 볼보의 XC60T8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차량 배터리 용량도 18.8kg, 18.9kWh 정도 되고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한 60km 정도 되거든요. 공인으로 인증받은 게 그 차가 57k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NX40H 플러스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이제 2.0 4기통 터보가 들어가 있고 이 차는 2.5 4기통 자연흡기 엔진이에요. 그래서 출력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그 차는 시스템 총 출력이 한 400마력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 차이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제가 이 차를 시승해 봤지만 300마력도 충분합니다. 400마력이면 물론 더 빠르겠지만 300마력도 충분하고, 그리고 그 차량은 금액적으로 조금 높아요. 8,580만원, 8천만원 중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1회 충전으로 멀리 갈 수 있고 뭐 좀 럭셔리한 브랜드 원하신다 하시면은 요 NX40H 플러스 모델 선택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과 또 F 스포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한 700만원 정도 더 쓸 수 있다
하시면 F스포트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나는 좀 가성비 그리고 7천만 원 초반대로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으로 선택하시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그리고 F스포트는 여기 있는 요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딸깍하면은 요 후방 시야가 요 룸미러로 들어오는 그 기능도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렉서스 NX40H 플러스 시승 차량 지원해주신 렉서스 판교 전시장 황승진 대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지금 제 옆에도 렉서스 ES300H가 있지만 렉서스 차량은 일단 잔고장, 내구성, 뭐 효율이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없애주는 차량이긴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전에는 제네시스를 타셨어요. 근데 제네시스가 좀 고장이 몇 번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좀 고장 없이 스트레스 없이 탈 수 있는 차를 추천해 드리자라고 해서 4년 전 그 당시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렉서스 ES300H를 추천해 드렸는데 지금 23만 킬로, 거의 24만 킬로 정도 타셨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뭐 어느 것 하나 뭐 짜잘하게 고장난 것도 없이 서비스 센터는 정기 점검 외에는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도 높게 타고 계시기 때문에 렉서스라는 브랜드는 이 스트레스라는 부분, 이 기본적으로 뭐 운동 성능 이런 부분이 막 월등히 뛰어나진 않지만 이 운전자가 느끼는 뭐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없애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냥 렉서스니까 믿고 산다라는 그런 브랜드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뛰어난 뭐 특색이라든지 개성이 있는 모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 30대보다는 확실히 50대 이상 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은퇴를 하시거나 노후에 좀 편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렉서스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타셨을 때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차량이고요. 또 50대, 60대 분들이 또 전기차를 사기에는 충전이라는 그런 새로운 뭐 패러다임을 맞이하기에는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거의 30년, 40년간 내연기관을 그냥 기름 넣으면서 타왔는데 바로 전기로 넘어가자니 좀 불안하고 좀 불편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충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충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도 가지면서 꼭 충전은 안 해도 되니까 귀찮으시면 그냥 가솔린으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고 뭐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충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그런 차량이 또 렉서스 NX40H 플러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차량 고려하시는 분들 황승진 대리님께 연락해 보시면 아주 잘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RX 풀체인지 모델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렉서스 RX에 대한 정보도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NX40H 플러스 시승기에 이어서요, 내 외부 디자인 그리고 실내 공간 옵션에 대한 리뷰도 다음 편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